안녕하세요. 한종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했던 사랑의 첫 번째 기록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 기록을 설명하는데 진료로 좀 이어졌겠죠. 이 진료 내용은 우리들 이제 미용하고 나서 털이 안 나는 애들 종종 많이 있죠. 특히 이제 포메라이언이라든지 패키니스라든지 이중털을 가진 애들, 이런 애들이 털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섞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네요. 2014년 5월 10일 날 처음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우리들 관상이라고 그러죠. 인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아이의 느낌은 겁이 좀 많다. 그리고 조금 물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인상이 좀 강하고 자존심이 좀 강하다. 그리고 어떤 사랑을 하게 되면 조금은 강하게 한 가지로 좀 지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기억입니다. 한 12년 전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오래 되는데 그래도 첫 인상은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 아이를 잘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첫 번째 온 목적은 미용을 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호자분의 오빠분이 지금 이제 제가 치료하고 있는 그 사모예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병원에 이제 좋은 인상을 줘서 동생분이 이제 찾아오게 된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 소개로 이제 첫 번째 미용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 병원이 미용을 했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막 문득 보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어요. 큰 기억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다만 만졌을 때 상당히 강한 놀람이 있었고 그리고 입질이라 그러죠. 으르렁 이제 이빨 옆으로 가면 이렇게 물려고 하는 행동 그런 행동을 좀 보여서 겁이 많고 어쩌면 진료하기가 조금 힘들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제 미용을 하고 나서 이것도 이제 미용을 하고 나서 어떤 몸의 상태를 좀 봐야 되니까 전체적인 신체 검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귀 속을 본다든지 아니면 눈의 상태를 본다든지 잇몸의 상태 이런 부분 신체 검사라고 그래요. 수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검사보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신체 검사예요. 몸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심장 소리를 듣고 체온을 듣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미용을 하고 미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애들한테는 강아지, 개, 고양이 또 반려동물한테는 되게 강한 스트레스겠죠. 왜 그럴까요? 미용을 하는 줄 얘네들이 알까요? 우리들 머리 깎는 느낌이 그러진 않죠. 들어와가지고 낯선 곳에 처음 온 병원에 와가지고 또 낯선 사람이 내 부분에 갑자기 큰 소리가 굉음이 들리면서 바리깡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들리면서 위험한 가위라든지 이러면 사각사각 하는 이런 소리들을 만난다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루는 미용 선생님들도 되게 힘든 직업으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려동물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미용을 하게 되면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귀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용을 하게 되면 피부병이 있다 그러면 자극이 들어가니까 피부병을 확 번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미용하고 잠도 못 자고 우둘두둘 떨고 그 다음에 막 긁어가지고 피날 정도로 긁고 잠 못 자고 계속 핥고 깼다 두리번거렸다 그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발, 미용 이 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얘 입장, 사랑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겁 많은 아이 그리고 자존심이 있는 아이 속으로는 되게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무서움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미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몰랐죠. 털이라든지 이런 거 미용하고 나서 바로바로 사진을 찍는 이 기록을 좀 보면서 곰곰이 좀 생각했던 게 있어요. 피부들이 조금씩은 붉어져 있고 그리고 털들이 조금은
크기가 좀 다르고 길이가 좀 다르고 귀나 이런 부분도 약간 붉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했어요. 저희들이 꼭 체크하는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치아인데 치아에 대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너무 무서워서 하지 마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 정도는 나중에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던 아이였습니다.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5월 10일 날 왔는데 아마 그 진료 기록을 보니까 6월 14일 날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보호자분께서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왔던 기억으로 제가 생각이 나요. 가물가물하지만 그래서 얘가 한 달 전에 미용을 했는데 털이 듬성듬성 나요. 털이 안 나요. 그래서 컴플레인이나 미용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부분이 털이 안 났을까 하는 불만을 저한테 토로한 적이 있어요. 조금 좋으신 분이라서 되게 이제 그 점잖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과 아니면 눈빛과 톤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가득한 부분이 있었던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미용을 하고 나서 잘 있던 아이가 털이 듬성듬성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리고 털이 나지 않는 그런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 수 있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 전후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진료에 대한 부분은 수의학적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거는 SOAP라고 하는 순서를 많이 따라가요. 여러분한테 생소한 단어겠지만 S라는 서브젝트 요 얘기인데 보호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보호자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대신해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가 미용을 하고 나서 많이 긁고 어렵고 먹는 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때는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만나는 이제 보호자의 저의 첫 인연이기도 하죠. 그 인연이 처음에는 불만 섞인 그런 부분으로 왔습니다. 왜 얘가 이제 계속 안 날까봐 걱정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했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치아는 찍지는 못했겠죠. 근데 털 부분을 봤을 때 털이 그 부분 경부 목 있는 부분이랑 배 있는 부분이랑 등 있는 부분에서 털이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안쪽은 뭐 붉거나 그러지도 않고 염증도 없어요. 미용 이후에 오는 휴지기 탈모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아주 간단해요. 거기 털 빠진 부분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 부분을 슬라이드 위에다 올려놓고 생리식염수나 이런 부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 현미경으로 봐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 털이 이제 성장할 때는 이 모근이라 그러죠. 모근이 있는 부분이 이런 색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는데 휴지기, 그러니까 털이 이제 쉬려고 털이 못 자라게 하는 시기에는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색소들이 다 빠져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휴지기 탈모구나. 이 검사를 또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호자분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또 비용도 들고 컴플레인이 들고 이런 부분 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스트 클리핑 알로페시아 미용 후 탈모 딱 한 줄만 써져 있었어요. 포스트 클리핑 알로페시아 휴지기 탈모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털이 자연적으로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애들도 종종 있고 어떤 처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를 한다든지 참 이 기록을 보면서 근데 막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털이 휴지기에 들어가져 있어서 털이 잠시 쉬는 시기이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가 날 것이다. 여기서 끝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이 기록을 찬찬히 찾아보니까 미용했을 때 신체 검사했던 기록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털이 듬성듬성 나져 있고 가는 털들이 좀 있어요. 그때 체킹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또 두 번째는 피부 사이에 이런 부분에 각질이라든지 아니면 붉은스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일,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피부는요, 사람 피부랑 강아지 피부랑 완전히 달라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털이 없는 대신에 피부가 두꺼워요. 강아지는 피부가 되게 얇아요. 대신 이 위를 무엇이 보호를 하고 있냐? 강아지는 고양이나 털이 이 부분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람이나 인간들은 땀샘을 가지고 있어서 체온 조절도 하고 수분이나 노폐물 배출을 하는 게 땀샘의 특징인데, 강아지, 고양이는 전체적인 몸에 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땀샘이. 소수의 부분만 가지고 있죠. 발바닥이라든지. 혹시 이제 겁 많은 애들 막 진료대 위에 올라오면 발바닥이 축축해지는 애들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듯이. 그래서 사람은 이제 털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에 되게 민감해요. 우리들 햇빛 많이 쬐고 그러면 선크림 안 바르면 금방금방 타고 이런 자극이 있듯이. 근데 강아지는 털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온도 되고 아니면 자외선이나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죠. 사람은 산성이고 얘네들은 중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상적인 세균종에 대한 차이도 조금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고요. 자, 사람과 개는 알겠다 이거야. 근데 피부가 강아지들, 반려동물도 피부가 약한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미용을 하거나 그랬을 때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일정하게 똑같은 애들이 일어나. 그 얘기는 뭐야? 피부가 약한 애들. 그럼 피부가 약한 애들이 누가 있을까? 하면 아토피. 피부의 배열들이 엄청나게 얇고 수분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자, 노령견들. 순환 자체가 잘 안 되니까 푸석푸석한 피부. 이런 애들은 피부에 절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피부는 우리들 옷처럼 지키는 방어막이에요. 외부에 대한 온도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장벽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미용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미용을 하게 되면 바리깡날이 두두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부분에 샴푸라든지 물 안에 끼워서 샴푸를 하게 되면 피부의 각질층이 조금씩 벗어지겠죠. 그럼 피부 장벽이 조금은 약해지겠죠. 그 약해진 사이에 수분들이 막 날아가겠죠. 그럼 건조해지겠죠. 클리퍼를 바리깡 대부분의 미용은 가위커트를 제외하고는 바리깡을 사용을 해요. 클리퍼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밀게 된다 그러면 털을 얼마만큼 길게 날냐 짧게 날냐에 따라서 피부에 대한 접촉면이 좀 달라지겠죠. 바리깡을 계속 오래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차가워질까? 뜨거워질까?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는 걸 오래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용 선생님들은 바리깡 달을 계속 만져보면서 쿨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계속 식히죠. 왜? 얘네들의 자극을, 화상이나 이런 부분을 자극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얇은 피부에서 이 막질에 있는 부분의 각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자극이 될까 안 될까? 자극이 될 수밖에 없지. 옛날 조상들이 조선시대 강아지들 미용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걔네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옷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울 때는 헥헥헥 거리면서 추울 때는 고무장 있으면서 털을 안고 그렇게 적응했던 애들인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쁘게 보여지려는 행동, 더 또 많은 사랑을 위해서 더우니까 깎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에서 시작했던 게 반려동물 미용이기도 하죠. 털이 싹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온도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들 날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감하지 않아요? 만약 민감할 수 있어요. 습도만 올라가도 사람 기분이라든지 이런 거 확 처져요. 안 그래?
추워도 되게 민감해. 더워도 민감해. 이 부분을 체열을 가지고 있던 이 부분의 보온 역할하는 털이 싹 없어지면 온도에 대해서 바깥의 온도에서 되게 민감하겠죠. 물에 샤워를 하고 바깥에 출발하는 부분들. 미용할 때 바리깡 소리들이 저희들 생각하는 그 바리깡 소리가 일까요? 아닐까요? 얘네들은 청각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 바리깡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쓴 우리 전기톱질처럼 큰 소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회화가 잘 된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호감이라든지 높은 애들은 잘 적응할 수 있겠지만 두려움이 않고 무서운 애들은 어떻게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럼 혈액이 머릿속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지. 피부 쪽으로 혈액들이 잘 못 가지. 소화기 쪽으로 잘 못 가지. 그러니까 힘들지. 몸이 에너지 이쪽으로 사. 병원에서 긴장 상태 집에 가면 어떻게 돼? 확 퍼져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 혈액에 있는 이런 순환 자체가 떨어지겠지. 자, 안정화가 돼서 피부 쪽으로. 자, 미용할 때는 괜찮아. 병원에 갈 때는 아무 상처도 없어. 근데 집에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긁어가지고 피나가지고 오는 강아지, 고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죠. 왜? 그러면 거기서 한마디 딱 하죠. 보호자분들 딱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 미용에 왜 상처해냈냐고. 왜 긁었냐고. 미용을 이딴 식으로 하냐고. 다들 그렇게 오죠. 정말 그럴까요?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줬겠죠. 왜 안 해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다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세순환 혈류장애. 왜?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긴장 상태로 들어가니까, 불안 상태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순환 자체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에 오면 이제 이 부분이 살겠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부분에 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자극들이 그때 생각이 나죠. 시내버스를 막 탔어요. 딱 가다가 딱 내 계단에 내려서 딱 넘어졌어. 그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그때는. 왜? 쪽팔려서. 쪽팔려 솔직히 안 아프잖아.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움푹움푹 쑤셔. 그 다음에 하룻밤 자면 우와 절뚝거려. 그런 변화에 대한 체계가 있는 게 그거죠.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피부가 이 부분을 조절을 하고 있고 수분이나 이런 날아감을 막기 위해서 이 피지라고 그러죠. 피지나 이런 부분들이 피지낭이나 이런 부분이 이 분표를 해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미용이나 샴푸는 각질이나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싹 날아가 버려요. 수분 투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강아지들은 건조해지고 가려울 수밖에 없겠죠. 신경들은 어떻게 돼요? 집에 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왜 여기 누가 건드렸어? 내가 건들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건드려진 거지. 그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던 세균 곰팡이들도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피부에 대한 미생물청도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이 부분이 털이 없어지니까 이 안쪽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돼? 피부에 대한 이게 세포들의 순환도 빨라지니까 이 부분에 각질들이 듬뿍하게 쌓이는 게 좀 특징이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살다 보면 신경을 쓰다 보면 이 모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라야 될 부분들을 영양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놓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휴지기 탈모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줘야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무엇을 해줘야 되냐? 자, 이렇게 휴지기 탈모를 겪었던 아이들은 다음에 미용할 때 더 바짝 밀어야 돼요? 아니죠. 바짝 미는 거 피해야 되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자, 수분이 이만큼 막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 몸에 있는 부분들의 수분을 갖다 쓰겠죠. 그런데 여기에 맛있는 육포라든지 건식이라든지 열이 높은 간식이라든지 닭고기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그 전에 탈수 상황에서 밀어버리니까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간식이나 육류 이런 부분들 좀 피해야 되겠죠. 단백질 알러지 이런 부분, 알러지 생겨버리면 또 심하게 긁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기겠죠. 목욕을 시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찬 공기라든지 뜨거운 공기, 빨리 말리려고 뜨거운 공기 쓰거나 이런 부분 자극되면 안 되겠죠. 혈류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 방향대로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마사지 한다고 해서 너 마사지 하면 좋다 막 세게 빨갛게 문질러주면 그거는 자극이고, 털 방향에 맞춰서 피부 결에 맞춰서 순환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먹여주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핵심적인 부분들 요거예요. 피부 보습해줘야 돼요. 우리 샴푸하면 어떻게 돼? 두포 이런 거 건조해져요? 맞죠? 그래서 꼭 뭘 써야 돼? 린스 쓰죠, 사람들. 린스가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보습해주는 역할. 근데 털을 확 밀어버리면 그것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이사이의 막은 뭘로 충분하냐면 세라마이드로 충전되어 있어요. 세라마이드. 그래서 털을 빡빡 미는 애들, 자극이 심한 애들은 미용하고 나서 인터넷에 세라마이드 보습제 치면 많이 나와져 있어요. 가격 그렇게 안 비싸요. 이 부분을 보습을 해줘. 크림처럼 나와 있는 부분을 천천히 피부결에 맞는 방향대로 마사지도 할 겸 싹싹 반질러 주시면 이런 부분의 자극이나 아니면 이런 수분이 날아가는 케어나 이런 부분들에 힐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덥다고 그래서, 아니면 추울 것 같아서 다 자극될 수 있으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선선한 바람이 불 정도의, 우리보다 좀 따뜻할 정도의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한데 단기간 안에, 미용하고 2, 3일 안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시간대마다 이빨 이런 부분들 핥고 빠는 애들은 그거 시간 지나면 낫는다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들 가려움증 겪어봤잖아요. 잠 못 자고 너무 힘들어. 병원에서 조금 잠재우시면 돼. 요거를 이제 파이오 트라우마틱 더마타이티스라 그러는데 미용 이후에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이 피부 사이에 조밀조밀 이렇게 홍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빨리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좀 애들이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한번 겪었던 애들은 너무 짧게 하지 마라. 강한 드라이기 쓰지 마라. 그리고 피부 끝나고 나서 보습 잘 해주라. 이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너무 빨개지고 너무 가려우면 애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병원 가서 진료 받아라.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의학적인 부분 얘기를 좀 할게요. 치킨이랑 술을 먹어야 돼. 뭘 먹고 싶어? 그러면 삼겹살이랑은 왜? 일반적인 부분을 보면 치킨을 먹으면 맥주를 먹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주를 먹어.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치킨집에 가면 생맥주를 계속 마시고 있고 삼겹살집에 가면 거의 소주를 먹고 있어? 치킨은 원료가 뭐예요? 닭은 어디에서 살아? 닭은 닭장에 살지. 조류는 체온이 41.6도, 되게 높은 온도에 가지고, 닭은 이렇게 이 건조한 곳에서 이런 부분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살잖아요. 뜨거운 고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열치열한다 그러잖아. 여름에 아주 더운 날 뭐 먹어? 열나는 고기 삼계탕 먹잖아. 그게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잖아. 닭고기를 먹으면 열이 바짝바짝 올라. 그래서 보양식이라고 그러지. 그럼 맥주는 뭘로 만들어? 보리는 어느 계절에 나? 겨울에 우리 보리밖에 하죠. 겨울에. 그리고 봄에 수확을 하지. 얘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중에 추운 계절에서 얘는 자랐던 식물이죠. 그러니까 성질이 어때? 차. 뜨거우니까 찬 거랑 궁합이 맞아. 이 균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삼겹살은 어떻게 될까? 돼지는 어디서 살아? 돼지막. 어마어마하게 습해. 그래서 돼지고기는 좀 차가운 고기라고 얘기를 해. 소주는 뭘로 만들어? 증류수라 그러잖아. 증류. 열을 가해가지고 증류해가지고 만드는 게 소주야. 뜨겁지?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차가운 거, 얘는 뜨겁고. 그러니까 둘이 궁합이 맞는 거지. 한의학이란 부분들은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균형적인 삶을 사는 게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러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균형 잡힌 걸 건강하다 그래요. 근데 식물은 어때요? 대부분 한쪽으로 확 치우쳐. 습한 것들은 아주, 우리들 향이 제일 강한 게 동물일까 식물일까? 식물이에요. 향을 내는 것들은 대부분 식물이야. 그만큼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식물 뿌리를 가지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옛 조상들이. 그러니까 식물을 가지고 이 부분이 열을 바짝바짝 내는 식물에 대한 뿌리를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는 게
이게 한의학에 대한 조화로움. 그래서 관계성을 되게 중요하는 게 한약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포스트 클리핑 알로페시아를 치료를 할 때 이제 쓰는 방법들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요. TIOM. 이제 보호자 이야기 들었을 때 T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아지도 체질이 있어요. 다 물어보면 어떤 애들은 잠잘 때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침대, 이렇게 이 카페트나 이런 부분 아니면 담요 안에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애들. 또 하나는 그 자기 보호자 부분에 품에 안겨서 자려고 하는 애들. 그 많이 살아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주 목적은 뭐예요? 열이 없으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죠. 따뜻함을 느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 강아지 품에 안 들어오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벽에 이렇게 자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벽에 차가운 것들을 열을 체열을 시키려고. 이게 보호자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강아지의 체질을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열이 좀 많은 아이구나. 아, 얘가 열이 좀 없는 아이구나. 얘가 이제 심장 소리를 막 들어보면 심장이 딱딱 쿵딱딱딱딱딱 뛰는 애들이 있고 쿵딱쿵딱 뛰는 애들이 있어. 쿵따다다닥 뛰는 애들 딱 관상 한번 보잖아. 좋아서 난리 쳐봐. 막 흥분도가 어마어마해. 심장이 터질라 그래. 언제든지 막 좋아가지고 강아지 사회성 어마어마해 좋아. 근데 좀 차분한 아이들 있어. 그냥 물지도 않고 그랬으니 저랬으니 너는 네 할 일 해라. 심장 소리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꿍따 꿍따. 이런 부분에 강아지마다 이런 다른 점들이 있다. 고양이마다 이런 다른 점들이 있다. 각 동물마다 이런 다른 점이 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개체 차이라 그런다. 근데 그걸 좀 이제 한의학에서는 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열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만약에 열이 좀 많은 아이들은 좀 열을 내려주고 도와주는 역을 써주면 좀 좋은 역할을 하겠죠. 몸이 이제 균형을 잡힐 수 있으니까. 인테이크. 아이라 그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모두 판단해요, 저는. 사료를 뭘 먹는지, 간식 종류를 뭘 먹는지, 건강 기능 보조식품을 뭘 먹는지. 근데 밥을 찔끔찔끔 먹는 애들은 피부털이 잘 날까 안 날까? 안 나.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흡수를 잘 시켜주고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음식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흡수를 못 하잖아. 그러면 그거 먼저 컨트롤 해줘야지. 밥 잘 먹게 해주면 얘는 털이 잘 나겠지. 아웃풋, 나가는 거 뭐가 있어? 이산화탄소 나가죠. 그 다음에 어디야? 소변. 그 다음 또 어디야? 변. 노폐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노폐물의 성상을 보고 내 몸에서 노폐물을 잘 배출을 못해.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내 노폐물이 엄청난 게 노폐물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빼내는 게 뭐예요? 변으로? 그게 설사죠. 음식이 들어왔는데 적정하지가 않고 물량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에서 물을 쫙쫙쫙 흡수해야지. 그러니까 변이 딱딱하겠지. 그게 뭐예요? 변비죠. 강아지들 대부분 정상변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다 변비예요. 왜? 다 사료 먹잖아.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 다.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양방이랑 한방이랑 딱 차이를 넣었을 때 꼭 체크를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 저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멘탈. 이거는 잠 상태를 봐야 돼요. 보호자한테 제가 오는 애들 이때는 사랑이를 봤을 때는 그때 이런 거 안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거 다 물어보는데 되게 중요해. 멘탈. 보호자들은 다 얘기를 해. 얘 잠 잘 자요? 물어보면 잘 자요. 한마디는 다 잘 자요. 그럼 또 한마디 제가 또 묻죠. 자다 깨는 경우 있어요? 한 2-3시간 사이에 한 번씩 소변 싸러 나와서 깨요. 그러면 좋은 잠이에요? 안 좋은 잠이에요? 아니, 나도 푹 잤다가 2-3시간 이후에 소변 마러 화장실 가면 그 다음날 힘들어 죽겠는데 반려동물 잠이 불편한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열이 좀 많은 애들은 특히나 그래요. 심장병인 애들이요. 대부분 꿈꿔요. 이런 잠에 대한 정보들. 잠이 좀 우리들이 맨날 일한다고, 맨날 내가 진료를 본다고, 동물병원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진료 실력이 느냐, 안 느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도
쉼표가 있어야 돼요. 그 쉼표가 뭐냐면 잠이에요. 잠만 정말 편안하게 자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근데 반려동물들의 아픈 애들을 종종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면 잠이 불충분한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또 물어본 게 있어요. 잠을 잘 자는데 너무 많이 자요, 그예요. 근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어. 왜? 보호자가 낮에는 나가고 밤에는 들어오니까 보호자랑 놀고 싶어서. 그거 좋은 잠이에요? 안 좋은 잠이에요? 그거 안 좋은 잠이에요.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 뭐 비하하는 얘기는 하지만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나빠요. 왜? 호르몬적인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낮에는 햇빛을 봐야지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지 멜라토닌이 생성이 돼요. 그런 부분들, 잠에 자는 잠이 좀 좋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한약을 설정을 할 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이렇게 부스럼이 많은 애들은 피부를 좀 올려주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쓰는 약들이 맹문동탕을 써요. 맹문동탕은 근데 대부분 피부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침할 때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요. 양약으로 안 듣는 애들 이걸로 다 잡아요. 저는 이제 양약이랑 한약을 다 쓰다 보는데 기침은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양약보다 더 빨라를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해가 가시죠? 기력이랑 회복이 떨어진 애들이 뭐 탈모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움츠려 들고 밥도 찌갈찌갈 먹고 간식만 먹는 애들 어떻게 해야 돼? 위를 좀 튼튼하게 해줘야 돼.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 뭔 약? 인삼. 그래서 한국의 인삼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다른 나라보다. 이 자연적인 부분에 중국에서 인삼 많이 키워요. 근데 왜 고려 인삼을 왜 1등으로 쳐주냐? 한국의 기후가 맞기 때문에 그 고려 인삼을 으뜸으로 쳐줘요. 거기에 기반으로 된 약들이 귀비탕이랑 보중익기탕이 있다. 자, 미세순환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순환 자체가 이쪽 말초혈관, 모세혈관까지 순환이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이렇게 마사지를 아까 해주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그래요. 혈액이 이렇게 이 부분이 죽은 혈액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우리들 여기를 세게 때리면 멍들죠. 멍들면 어떻게 보라색 나고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검해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피부가 오래되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애들이 어혈이 끼었다. 그래서 이 순환을 촉진해주는 약들이 당귀수사라는 약들이 있어요. 혈액이 이제 통로가 문제가 되는 것들. 근데 이제 이 당귀수사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칼 맞고 그러면 이게 피도 나고 막 상처도 나고 그러면 이 부분 옛날 사람들이 이 부분 빨리 붓게 해주는 약. 순환을 빨리 해주는 약, 이 약을 좀 많이 이렇게 순환 부분을 촉진시켜주는 약. 혈액이 파괴됐거나 문제가 됐을 때 쓰는 약이 이런 약들이고, 이제 계지복용한 이런 당귀자약산 이런 약들도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하죠. 털 안 나는데 계속 구토설사해. 음식이 맞지 않는 애들 이런 데 소화기를 좀 평온하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팔리는 거 뭐예요? 소화기에서 유산균 많이 먹이죠. 장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맞춰주는 한약들이 있다. 그 정도. 대부분 탈모 있는 애들이 열이 많은 아이들이 좀 많아요. 헥헥거려. 계속 열나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럴 때 좀 열을 확 내려주는 약. 그 약이 백호가인삼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몸에 대한 체열을 내려주니까 애들이 진짜 편안해요. 자, 추우면 털이 빨리 자랄까요? 더우면 털이 빨리 자랄까요? 문제, 퀴즈. 더우면 옷을 벗어요? 추우면 옷을 벗어요? 더우면 옷을 벗지. 그러면 추우면 털이 나요? 더우면 털이 나요? 그럼 몸에 체열이 많으면 털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죠. 왜냐면 그게 시원함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체열을 낮추면 어떻게 돼? 몸이 춥다고 인식을 하니까 보호를 하려고 털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이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처방을 해주는 약들이 좋죠. 근데 우리들 이제 여름철 돌아오니까 그 열대야 오잖아요. 이게 밖에 몸에 체열이 높으면 어떻게 돼?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돼? 아침도 피곤해. 일할 때도 피곤해.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
피곤이 쌓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다 모든 게 떨어져.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돼? 몸에 있는 이런 물들이나 체액들이 다 일한다고 힘들어 죽겠어. 체액들이 다 손실하고 영양분들이 다 손실하고 근데 또 더워. 그럴 때 쓰는 약이 요 약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쉼을 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 이 약이 잘 듣냐면 사람의 체온은 36.5도죠. 강아지 체온, 정상 체온은 38.5도에서 39.5도예요. 더 높은 애들은 40.1도도 정상인 애들도 많아요. 우리보다 체열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털이 자랄 이유가 없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하죠. 사랑 이야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그냥 처음 만났던 불만이 가득했던 보호자, 두 번째 그래서 나랑 인연이 안 될 수도 있었을 보호자, 나랑 인연이 안 됐을 사랑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지금 뒤돌아보면 그 불만이 보호자의 걱정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일어날 부분을 미래를 모르는 부분에 대한 불안이었고 진짜 진심 가득한 사랑이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순간을 지나고 인연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부분인데 10년 이 기록을 봐서 넘어갔을 때 그 보호자의 이야기는 얘를 사랑하는 어마어마한 큰 마음이었구나. 내가 만약에 12년 뒤나 이런 부분에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됐다면 나는 병원을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과 기억이 되돌아봅니다. 그때는 몰랐었구나, 나도. 그때는 이 탈모가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냥 지나갔던 그런 가벼운 병일 수도 있겠다 였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못해줬던 것들 많이 기억이 나요. 이야기로 괜찮다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케어를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장을 만들면서 많은 생각이 좀 잠들었어요. 이 아이의 카톡에 딱 보는데 이 아이의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조금씩 아직 이 컴퓨터에 인공지능에 조금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프롬프트를 쳐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아이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웠던 아이여서 어쩌면 제가 밀어내려고 했던 아이였었던 아이였는데 왜 기억이 남냐면 너무 이제 아픔에 대한 부분에 인연을 결과를 하고 어느 순간 나한테 다가왔고 내 품에 안겼어요. 어느 순간 내가 입을 열어도 얘는 받아주었어요. 너무 아팠을 때는 만지지 말라는 무는 신호를 또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많은 걸 나한테 알려줬던 아이여서 너무 고마운 아이였고 첫 번째 진료에서 제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털이 날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